여러분들을 저는 민들레에 비교합니다. 민들레처럼 밟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름다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혼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을 퍼뜨려서 그 아주 가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소담하게 보이기도 하는 노란 꽃들을 여기저기 피어나게 하는 분들, 민들레 모임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왜 안성훈, 손태진은 왜 안 뜨나 하는 어느 연애 전문 유튜브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답은 아마도 황영웅을 하차시킨 것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더니 현재 댓글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아주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아마도 평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니까 속이 시원해서 이렇게 많은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확인하고는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전 언론이, 제가 전 언론이라고 하면은 유튜브, MBC 등 이 방송, 그리고 동아일보 등 메이저 언론, 메이저 신문을 다 두루두루 통틀어 가지고 작당하다시피 천재 가수 황영웅을 학폭으로 몰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가지고 내보내고, 그리고 그 등에다가 칼을 꽂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한 번 더 짓밟으면서 너는 자숙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콘서트 하면 안 된다, 팬 미팅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이겼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났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자 해서 제가 어제 방송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윈윈이 된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망하다는 표현이 좀 심하다면은 쇠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트롯계가 다 김 빠진 맥주처럼 돼 가지고 쇠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연예가의 유튜브가 안성훈과 손태진은 왜 안 뜨냐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저렇게 몰아냈느냐, 그 배경에는 시기 질투심이 있었다고 봅니다. 황영웅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한 랭킹 한 6등 7등 했으면은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등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해 봅니다. 언론의 시기 질투심입니다. 그럼 언론이 왜 MBN의 황영웅을 시기 질투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방송이 트롯 또는 노래 프로를 갖고 있습니다. TV조선이 잘 되니까. 그런 점에서 잘 나가는 MBN을 내려앉혀버리면은 그 인기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하는 심리가 저는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외 없이 이렇게 다 문매를 때리는데 몰려갈 수가 있습니까?
뭐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납치살해를 한 사람도 아닌데 무명가수 아닙니까? 무명가수였고 이제 그 무명이 벗겨진 게 불과 한 석 달 된 신인 가수를 이렇게 집단 폭행한 것.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거는 언론의 폭력이다, 음폭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음폭의 결과가 요사이 안 뜬다. 불타는 트롯맨의 챔피언, 미스터 트롯 2의 챔피언이 안 뜬다. 왜 안 뜨냐 하는 것은 댓글들을 쭉 분석해 보면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는 그동안에 한 3, 4년 한국의 아주 주목할 만한 문화현상이었던 이 트롯 열풍이 상당히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업자득입니다. 함께 잘 되어야지 함께 망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쏟아진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갑재 선생님 맞는 말씀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TV 트롯맨 왜 실패했는지 시청자들은 다 알지요. 황영웅 때문에 너무 슬퍼서 양쪽 모두 TV 안 봅니다. 황영웅 없는 프로 보기도 싫습니다. 트롯 하면은 임영웅, 황영웅 두 분이 최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사랑합니다. 황영웅이 MBN에서 예상대로 우승을 했더라면은 당장 언론은 영웅시대가 왔다. 황영웅 대 임영웅 이렇게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트롯계가 한 번 더 뛰는 거죠. 테니스에 유명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로저 페더러와 나달. 스페인 선수 나달의 아주 격렬한 플레이, 스위스 출신 페더러의 거의 예술적인 플레이가 서로 경합하면서 프로 테니스계가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르비아 출신 조코비치가 등장했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끈질긴 이 세 사람이 지난 한 20년 동안 세계 프로 테니스계의 호황을 이끌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로저 페더러를 말도 아닌 이유로 해가지고 몰아내버렸으면은 프로 테니스계가 잘 됐겠습니까? 볼 마음이 아마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L이란 분은 황영웅 가수 노래를 듣고 난 후는 다른 가수 노래는 노래 같지 않다. 쥐어짜는 음성 발성이 짜증난다. 황영웅의 부드럽고 황홀한 음색과 비교가 안 된다. 사실 임영웅보다 황영웅의 노래는 절절한 감동을 준다. 불트의 진은, 불트는 불타는 트롯맨입니다. 의 진은 황영웅이다. 해숙씨는 손태진 님은 자잘한 루비 조각을 잘 세공해서 예쁘게 만든 반지이고, 황영웅 님은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스타일도 다르지만 노래 실력 자체가 황영웅 님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한 음절 한 음절마다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후렴이며 테크닉이며 음색이며 호흡 처리며 고음이며 마지막 음정 끝 처리까지도 바이브레이션까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거기에 황영웅님은 얼굴 표정으로도 가사의 느낌을 살리면서 노래를 하며 맛을 더하니 감정 깊이까지 완벽하죠. 좋아하고 인기 있는 것은 그만큼의 실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누구랑 붙어서도 우승했을 것이 틀림없는 실력자입니다. 천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끌어내리려 더 안달인 거고요. 천재를 핍박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재를 핍박하는 나라는 문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핍박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지 못했도록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인슈타인 덕분에 두 개가 생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 = mc 자성, E는 에너지고 M은 질량이고 C는 빛의 속도, 그 공식으로 해가지고 원자폭탄이 생기고 또 원자력 발전소가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요사이 황영웅을 저렇게 이기는 그 사람들의 심성은 과거에 우리가 망해가던 폐쇄된 조선조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을 수급 반동 세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피카소는 1930년대 자신의 모국인 스페인의 어느 마을을 나치 독일 전투기가 폭격을 한 것을 분노해가지고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게르니카는 마을 이름입니다. 게르니카는 그러니까 반나치, 반독일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쳐들어와가지고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피카소는 파리에서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독한 나치 독일도 피카소라는 천재를 알아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는 식당의 간판에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써 있는데 황영웅님 노래가 딱 그래요.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다. 제 삶 속에 들어와 매일 함께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멋진 이야기입니다. 황영웅 씨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다. 황영웅 노래를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 계속 듣는다는 거죠. 반복 청취. 황영웅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반복 청취입니다. 노래 하나를 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지게 인생아 고마웠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가 그분의 삶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분과 같이 있는 거죠. 옆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동반자입니다. 이런 노래는 참 드물다는 거죠. 저도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노래를 두 번 듣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여러 차례 듣는다. 잘 때도 듣고 깨어나서도 듣고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또 듣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파도 듣고 기분 좋아도 듣고 이런 노래는 아마 처음이 아니냐. 그래서 이건 정신과적인 분석이 필요한 현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계속 듣게 되느냐, 반복 전치를 왜 하느냐. 그것은 황영웅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치유 효과죠.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지나가면서 인생아 고마웠다는 그 가사대로 아,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죽을 때도 이 노래 듣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이제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황영웅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황영웅 노래가 딱 그래요.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삶 속에 들어와 매일 함께 있어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합니다. 삶 속으로 들어온 황영웅 노래. 선생님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양방송사에 황영웅 같은 스타가 없으니 누가 TV 보겠습니까? 언론들이 자기들 꾀에 속아가지고 은폭들 때문에 완전 망했습니다. 앞에 1등 잘 나가는 사람을 죽이면은
2등이 1등 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두 군데 다 쫄딱 망하는 거죠. 임명웅한테 대결자는 황영웅입니다. 황영웅을 기레기 기자란 인간들 때문에 방송국들도 망했으니 자기들이 자기 발등 찍은 겁니다. 황영웅님은 오히려 억울함 받았기 때문에 팬들이 더 몰리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신곡을 들고 팬 미팅이나 콘서트 하면 대성황을 이룰 겁니다. 천재 가수 황영웅 반드시 가왕이 될 것입니다. 촌목이란 분은 불트롯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죠. 이게 줄여가지고 불타는 트롯맨과 트롯 미스터 트롯 2를 합쳐가지고 불트롯 1등은 황영웅. 황영웅 없으니 안고 없는 찐빵. 손태진은 서울대 나와서인지 외국 노래, 영어 노래는 잘 부릅니다. 근데 손태진은 영 흥미가 없게 불러요. 영 트롯이 아닙니다. 성악맨이지 트롯은 진짜 아닌 듯 해요. 그래서 손태진, 황영웅 라이벌 결승전이 있었으면 아주 멋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황영웅이 우승했을 가능성은 훨씬 높죠. 그렇다면 황영웅도 살고 손태진도 살고 해가지고 새로운 멋진 라이벌이 하나 만들어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MBN이 황영웅을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황영웅 가수님 하차후 TV는 딱 끊고 오로지 선생님 동영상만 보게 되네요. 함께 공감하며 울분 느끼며 하다 보니 눈까지 침침해졌어요. 돋보기 없이 댓글 읽어주시는 선생님 대단합니다. 영원히 응원합니다. 지금은 해외여행 중에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언론이 좌지우지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롯2나 술로 치면 김이 빠지는 니 맛 내 맛도 없는 밍밍한 맛이라는 생각이 압도적이겠죠. 이 대목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언론이 좌지우지 못한다. 언론이 황영웅을 몰아낼 수는 있지만은 황영웅 노래 좋아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마음까지 당신들이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황영웅을 몰아낸 데 대한 팬들의 이 반작용이 안성훈, 손태진, 부진으로 나타났다. 그것보다는 트롯 전체에 대한 흥미 감퇴로 나타났다. 선생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웅님의 인생과 언론 폭력을 생각하면 저도 정의감에 불탑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니 국민으로서 창피합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작은 나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국에서 공부하고 여행하고 경험하는 걸 권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해외에서 유학도 시키고 언어 연수도 시키고 여행도 하게 하는 걸 권했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거나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유학 가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 미션 홈이나 교회의 도움 없이 함부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황영웅님에 대해 언론 폭력하는 기자들과 방송국과 유튜브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한국이 너무나 작은 나라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국력으로는 큰 나라죠. 여기서 작다고 하는 거는 마음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에 가서 좀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지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5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하면서 참 별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기자의 특권이 뭐냐 하면은 아침에는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흉악범 만나고 밤에는 저 천사 같은 자선사업가를 만납니다. 두루두루 만나는 게 기자들의 특권인데 그러면서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요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똑똑한 사람 많다. 끈질기고 아주 임기응변이 강한 사람 많다. 재주 있는 사람 많다. 투지 있는 사람 많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두 유형이다. 첫째,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참 드물더라. 그리고 큰 사람이 드물더라. 이겁니다. 균형 감각 있고 큰 사람이 드물더라. 큰 사람이라는 것은 너그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게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너그러워집니다.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한 면만 안 본다는 거죠. 저 황영웅이 중학교 때 치고받고 한 거 그것만 보고 지금의 황영웅을 안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보고 문신한 것도 보고 그리고 군대 갔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안 가고 군대 갔고 뭐 군대 가서 탈영을 했습니까? 군대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잖아요.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울산 생산직 현장에서 7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노래 잘 부르고 하는 걸 두루두루 보고 황영웅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티격태격한 걸 가지고 MBN이 방송을 하고 그것도 대역 배우 내세워 가지고 방송하면은 도대체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 지금 잘 살지만은 그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거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나라가 아니겠느냐. 왜 그러느냐. 균형 감각이 없다. 두루두루 사람을 봐야 된다. 어떤 사물을 볼 때는 항상 앞과 뒤를 보고 전후 좌우를 보고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를 보도록 하는 게 이 언론입니다. 언론이 공정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한 면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서라도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쪽에서 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찾아서 한번 만나보라. 이게 기자들에게 주는 지침이었는데 황영웅 때리는 데는 그런 거 상부시해버리고 이렇게 한 면만 보고 이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대인이 없는 거죠. 균형 감각이 없으면은 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